이충 박사님, 이번에 지금 정전선언을 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설왕설래한데요. 정전선언 없이 또 평화협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하노이 테이블에 올려주실까요? 그거 이제 국제정치에서 말이죠. 종이 조각이라는 게 있고 실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났다. 동맹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났다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동맹 조약이 요만했습니다. 다 쓰면 요 한 장에 들어가요. 예.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이 A4 한 장에 들어가는데, 요거 찢어버려도 미군이 있으면 전쟁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냥 있는데 미군 없으면 전쟁 났습니다. 그렇죠. 종이는 종입니다. 그렇죠. 국제정치는 실제하고 이론이 달라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건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평화협정 말고 다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을 한 나라들이 많이 했는데 누가 전쟁을 많이 했느냐? 불가침 조약이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평화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북한이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6.25를 끝내자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올 전쟁을 끝내자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6.25 전쟁을 끝내자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다가 6.25 전쟁을 끝내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가 침략 전쟁을 했지만 다 용서해 주마. 그 너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이죠. 김정은이 거기 사인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종결한다. 예. 그러면 그냥 네. 종결한다 종이 한 줄 써줍니까? 1950년 6월 25일부터 이때까지 북한의 침략으로 도발된 이 전쟁을 그게 지금 한마디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 사람인데 처음으로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부사령관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유엔군 종전선언이 있어도 유엔군 사령부는 확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북한이 받아들이겠어요? 확대시키겠다는 부사령관이 있는데. 그래,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종전선언, 평화선언 이런 거는 동의하고 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트럼프적으로 난 그런 거 동의한 적 없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제 며칠 전에 이 관계한 데서 독일에 지금 어디 방송이더라?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그게 어디 보도냐면 하여간 이런 보도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도 소개를 했는데, 폼페이오가 말을 인용해서 이번에는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평화협정하고 완전히 별개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동안 오랫동안 외교적 노력을 했는데 성과를 보여줘야 할 필요성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김정은에게도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이번 회담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평화협정과는 완전히 별개로, 그리고 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눈독을 들이던 것이었고, 한반도를 점령하는, 지배하는 나라가 동북아 전체를 지배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이번에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이제 어느 정도 국내에서 입지를 어느 정도 평가를 받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유가 세 가지로 나왔는데, 이 첫째가 그겁니다. 이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평화협정과 달리 시진핑을 배제하기 제일 좋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에서는 시진핑이 6.25 당사자이기,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할 때는 반드시 시진핑이 들어가야 되지만 종전선언은 둘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완전 시진핑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 반대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평화협정은 이번에 안 할 거고 종전선언은 이번에 하겠다. 이게 폼페이오가 얘기한 거를 보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폼페이오가, 남북미 그래서 지금 평화협정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종전선언은 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남북 간에 지들끼리 한다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럼 평화협정을 하면 군대가 없어지나요? 그건 없어질 건 아니죠. 평화라는 건 다양한 그럼 종전선언하면 미군이 가나요? 그건 안 가죠. 그건 안 가지. 북한이 미군이 가라고 하길 원하지 종전선언을 왜 원하겠어요? 종전선언 안 하고 미군 가는 게 낫지. 근데 이제 그거는 정선언 하려면 이건 중국 꼭 들어가야 그렇죠. 됩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아니 만약에 중국이 지금 대망군이- 얘기했듯이 음. 지금 그 유럽 그 언론에 나왔듯이 음.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이 김정은 비행기 떨궈뜨릴 거려. 그 평화협정 맺을 그렇게 될 거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평화협정이 가능성이 더 많다고 가능성이 그렇게 얘기를 아니 평화협정을 앞으로 전쟁하지 않자라고 하는 게 평화협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쟁하지 않자라고 우리 둘이 약속을 했는데 칼을 서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법적인 거는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김정은이도 잘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해주는 거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면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 봅시다. 그러면은 북한의 면을. 미군이 그대로 하나도 안 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죠. 해줬다. 그러면 북한이 그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라 그러죠. 나는 네가 안 나갔으니까 나는 핵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이제 제재. 그러니까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 제재의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할 것 뭐냐면은 같습니다. 우리 국제정치하고 국제법이 있는데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말로서 해결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 미국 국내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 미국도, 정치. 예. 미국도 이제 저도 방송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무지무지하게 그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매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남을 무지하게 과장합니다. 지가 더 센데 제가 더 세다고 매일 그래요. 역사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앱솔루트 시큐리티입니다. 완벽한 안보인데 미국 사람들의 그 외교 정책의 바닥에는 완벽한 안보는 협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협상은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협상은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안보는 그거는 윈이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지. 근데 외교의 그 국제정치 수단이 두 개인데 외교와 군사력인데 미국 사람들이 앱솔루트 시큐리티 더군다나 미친놈의 핵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면 전쟁을 할 거냐? 전쟁이 아니라 미국은 보니까 이게 제재가 먹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저걸 무너뜨리면 될 거다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뉴욕의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3천 명이 죽으니까 두 번 전쟁했습니다. 그렇죠. 이라크를 쓸어버렸어요, 한 개 나라를. 그렇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그런 국가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는. 예컨대 사담 후세인보다도 김정은이 어디를 튈지 모르고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근데 그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사담 후세인에 비하면 오사마 빈라덴에 비하면 더 위험하고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 핵무기 갖고 있거든요. 저걸 우리 생각처럼 나도 하루아침에 저 F-22 랩터 갖고 가가지고 그냥 없애버려. 예. 그렇게 할 수도 김정만 없으면 되는데 그러는 경우에 예컨대 다른 놈이 그럼 워싱턴이 다 핵폭탄 하나 떨고 이럴지도 모르거든요. 그 체제상 전체주의 국가로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세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가 자존심 깎이면서 저기 어디 싱가포르도 가고 하노이까지 지금 오고 지금 이러는데 이게 김정은인데 그럼 속여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저 생각에는 분명히 속는 척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스몰디라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이제 빚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에 대해서 김정은 대통령 초점 맞추지 말고 이 문재인 정권 386 주사파 정권이 왜 자꾸 저 김정은이라 매달려 가지고 우리 안보를 구멍 내는가? 문재인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해야 됩니다.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근데 지금 문제 언론은 절대 안 초점이 그렇죠.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절대- 욕하는 데만 가 있고. 그렇죠. 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동영 씨가 북한이 베트남처럼 미국과 친구가 되면 국익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논평을 했다고 합니다. 요번에 펠로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베트남의 이번에 테이블에 어떤 그 조항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파리협정 같은 그 베트남의 파리협정 같은 그런 협정이 된다면 우리 전쟁 날까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베트남처럼 된다. 지금 베트남은 미국이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예. 완전히 지금 미국이 제일 그래도 마음에 두려워하는 적은 중국인데 중국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트럼프가 쉬지 않고 말은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는 말이 사회주의는 안 된답니다. 그러게요. 근데 베트남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베트남을 사회주의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 개방된 나라죠. 그러니까 정권은,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미 사회주의가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삼성전자 취재하는 걸 제일 좋다고 그러는 나라가 사회주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제가 변환된 후에 미국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가 변환돼서 미국 편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반대할 것도 없죠. 북한이 자유주의 사회가 되고 문제는 김정은이가 자유주의로 바뀐 북한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놨더니 뭐라 그러냐면 북한이 베트남처럼 되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다 탈북할 거다. 심지어 이설주도 탈북할 거다. 이런 그렇겠죠. 댓글을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죠. 개방 자체 일단 개혁 전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에 잘못했던 걸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돼 있다. 또 장단점 가지고 이제 국민에게 또는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김일성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잘못된 것도 얘기해야 되거든. 글쎄 전체주의 국가가 무슨 거가 다 100% 잘 됐다고 말하죠. 근데 그게 5% 10%만이라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잘못된 점도 있다. 그럼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체제가 김정은이 그 인민이 그 뜨거운 눈초리하고 주먹이 자기 코 밑에 오거든요.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세습 전체주의 국가는 절대 개방을 못 합니다. 개혁은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국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그 비교 정치라는 그게 있습니다. 국가의 체제를 공부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개혁 개방을 한 것이 모택동과 같은 무리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모택동 때문에 6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김정은이는 젊은 사람이지만은 김일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그렇죠. 아직 정치가 1세대예요. 그렇죠. 1세대죠. 이제 정말 김일성, 김정은한테 죽을 뻔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때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매일 그래요. 야, 북한이 핵을 없애면은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데 남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북한이 지금의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김정은이가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맞습니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는데 그 이유는 네가 책임져라. 그렇지. 너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원래 김일성, 김정일 때 너무 잘 살게 하면 저 남조선을 보니까 대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적당히 굶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을 볼 때 김정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게 뭐냐면 저거는 이제 리비아를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리비아가 핵을 이제 폐기함으로 해서 다 제재를 다 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시민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처형된 것이 이제 우리 카다피거든요. 42년 만에 이제 건재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이가 결국은 우리가 자율적인 비핵화가 아니고 힘에 의한 강요된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재선이 돼야 이제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한 이후에 계속해서 트럼프는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이번에 2차 회담도 1차 회담과 같은 그렇게 애매한 것으로 끝내기에는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것은 이제 독일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종전선언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종전선언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외교적 성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 폼페오는 또 다시 얘기하는 게, 북한은 CVID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하고,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CVID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그런 취지에서 종전선언은 이번에 하노이에서 한다. 아니, 이것은 제가 그거 보니까 폼페이오가 얘기했다고 보도를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역으로요. 우리 트럼프인데 기대하지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엄청난 이제 모험을 걸지도 모릅니다. 그 김정은의 금년 신년사를 잘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미국이 계속 이렇게 경제적 압박할 경우에는 다른 길을 택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번에 그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길을 그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트럼프하고 만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 그만 포기하면 싱가포르 때처럼 엄청나게 위치도 좋고 남한도 도와주고 중국, 러시아도 있고 있으니까 당신만큼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 내가 도와줄게. 그만 포기하라. 김정은이 김정은으로도 자기 체제만 유지된다면 하고 싶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2천만 북한 인민이 5천만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 주한미군입니다. 결국에는 미국만 빼준다면 제가 금방 하겠다. 미국만 빼준다기만 그 작년부터 종전협정이고 평화협정이건 네. 그거 지금 말도 안 합니다. 북한에서는 현재 종전협정도 말 안 하고 평화협정도 말 안 하고 핵을 하거든. 왜 미국 핵 갖고 있는 세계 최대로 핵 갖고 있는 무서운 미군이 남한이 주둔해 있고 우리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거다. 응? 그래서 서로 좋게 하자. 당신이 그 핵 갖고 있는 미군 데리고 나가시오. 그럼 나도 다 포기하겠다. 이래서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네. 한 분이 지금 한 분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북한에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의가 올라왔네요. 질문들이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려면 벌써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네? 최근에 저희들이 북한에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2016년도에 그 대량 그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국경용비대 그 막사가 떠내려가고 이랬는데 무기가 대량 유실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일부러 질렀는지 자연 발생처럼 났는지 모르지만 불난 뒤에 그 무기 창고가 다 털려가지고 무기가 많이 유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집권 7년 만에 400명을 처형했고, 지난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70명을 처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북한에서 네. 북한 보위부가 김정은한테 올린 보고서가 뭐가 있냐면, 지금 반체제 무장단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을 계속 끌고 나와서 압박을 하면, 야, 너 밑에서 죽여, 이거 아닐까요? 솔직히 이민이 지금 말 안 듣거든요. 저도 여기 말 온 안 지 이제 19년 됐는데, 요즘 금방 불과 며칠 전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야, 이게 북조선이 맞나?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많이 사람들 배워요. 우리 있을 때는 경찰도 무서워하지만 보위부라기만 하면 그냥 공포에 밤에 그렇죠. 지금 안 그렇다. 지금은 보위부도 무서워 안 한대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 많이 죽이기 때문에 또
은퇴하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게 그러게요, 요즘. 조상시장 예. 우리 때도 암거래하고 했는데요. 그 지금 뭐 노동신문에 김정은이 사진이 있는 걸 이게 찢었거나 담배 말아 피우기만 정치부 우리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20년대 정치부 순서 데려가고 변없이 그랬는데 그걸 말아 찢겠으면 찢고 말하는 걸 더 욕한답니다. 지금 배급을 줄 때 소리를 하고 있다고. 아, 배급 줄 때. 20년 전에 배급 줄 때 지금은 모든 걸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김정은이 주는 게 뭐 있냐, 농당 주는 게 뭐냐.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경찰들이죠. 경찰건, 보위원들이건 옛날에는 우리 인민의 눈치를 안 보지 않았습니까? 안 봤죠. 지금은 뭐 조금만 이래도 사람들 그렇게 하고 막 그냥 그 공권력에 장만한 그럴 때서 저항하고 우리 때는 그런 걸 수십 명이 이렇게 공권력에 저항하는 걸 못 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공권력이 지금 저항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베트남처럼 해줘도 김정은이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럼 그 가족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족들은 김정은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날에 문제가- 이민인만 죽였는데 지금은 노동당 간부도 더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만 김정은이를 좀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지금 아직 2년 남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데 오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상황으로 예. 오늘 상황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하는 해가 있고 대통령은 4년임인데 국회의원 상원 하원이 2년이거든요. 예. 그 가운데 선거를 하잖아요. 그걸 중간 선거라고 그럽니다.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중간 선거 결과가 트럼프한테 어느 정도로 좋냐 하면은 오바마나 클린턴하고 상대가 안 되게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2년 후에,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오바마나 클린턴이 한 거에 비하면 훨씬 잘했다. 예. 그런데 오바마하고 클린턴은 재선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재선이 되었다. 자세히 왔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중간 선거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제일 유리합니다. 셋 중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지지율 예. 트럼프가 52%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러면 음. 트럼프의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52%는 클린턴이나 오바마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높죠. 예. 그런데 같은 클린턴의 52는 클린턴으로 치면은 60도 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언론이 그렇죠. 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그렇죠. 현재 오바마가 이 시점보다 트럼프가 높고 52%라도 예. 클린턴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예. 그것만 따지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제 북한이 자기 말에 안 들면 딴 생각을 품겠다. 딴 생각을 품겠다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그걸 품겠다는 거는 핵을 계속 만들고 뭐 만들고. 미국하고 협상 안 하겠다는 소리인데 네. 그러면은 누가 더 유리한가를 보세요.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그러게 힘의 말입니다, 정치. 박사님. 북한에서 지금 간부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기록 영화 그리고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영화 문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문헌 학습을 주요 간부들에게 과장급, 비서급 대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 비서급 대상들을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그거를 제작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본토를 다 타격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폭발되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언감생심. 우리가 이제 상식인데 북한이 미국 도시 하나를 없애는 날 북한은 지구에서 없어집니다.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건 만화예요.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누군 눈 감고 가만히 있나요? 때 맞으라고? 근데 역으로 북한이 이제 말을 안 듣고 핵을 계속 개발한다는 거 ICBM을 계속 개발하면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있나요? 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언제나 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 때나 칠 수 있는데 지금 안 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안 치는 거죠.
군사적으로야 물론. 군사적으로는 아무 때나 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팩트고. 그렇죠.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때리는 게 좋냐? 때려서 예를 들어 북한 사람이 10,000명 죽었다 그러면 중국 편 될 거 아니냐? 저 김정은이가 없어진 다음에 이거는 그 뭐 미국한테 별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 편이 되는 거로 그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선제병법입니다. 선제병법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다. 그리고 네. 전략은 속이는 거다. 그래서 정말 끝에는 때리겠죠. 아무것도 다 안 되면은. 다 안 되면. 네, 다 근데 하면. 그 앞에 옵션 나는 지금 그 제재가 먹힐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제재가 먹힐 내일 거예요. 모레 트럼프 전에 저 생각 같으면요, 시진핑을 먼저 만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정도 해가지고요. 시진핑을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안 만날 거예요. 안 만난다고 했는데, 근데 만나면 그 아주 그러니까 지금 힘을 빼기 위해서도 내 생각에는 트럼프 중국의 그 김정은이가 시진핑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만나서. 그래서 왜냐 그 백그라운드 김정은도 아무리 무모한 자라 해도 자기 뒤에 뭐 바치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차라리 도둑놈 사기꾼을 믿는 편이 낫지 공산당을 믿으면 안 돼. 아직은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저 생각은 내일이나 모레나 또 만나갖고요. 힘 확 뽑는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을지. 예, 우리 박상학 대표님의 예측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존 볼튼 보좌관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한국으로 오시냐 이거죠.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게 우리 박상학 대표님은 존 볼튼 보좌관님을 두 번 만났다. 오래 전이지만 수잔 솔티 여사하고도 만나고 남친 박사님하고도 옛날에 그분이 통역을 만난 기억이 나는데요. 저 생각에는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트럼프 곁에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속는 척 할 뿐이지 절대 속을 수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내친기만 그다음 문제 달라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는 한 미국이라는 게 그렇지 앞에서 하는 소리는 대적으로는 다 좋은 소리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외교니까 우리하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온다는 건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골 때리는 일이죠. 그런가요? 네. 박상학 대표님은 여러 번 만나봤으니까. 우리 지금 너네 목적이 뭐냐? 북한을 무작정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하고 우리 민족끼리만 생각하고 그냥 풀어주자고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동맹인데 왜 우리 뒷다리를 계속 당기냐? 지금 회담하고 있는데 제발 뒷다리 그 동맹국끼리 우리 북핵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 내야 되는데 왜 자꾸 이제 뒷다리를 다니면 그대로 말하면 내 뒷발을 이제 찰 수밖에 없다 너를. 말씀 잘하셨어요. 볼턴이 최근에 볼턴을 싫어하는 미국 그 기자가 프레지던트 볼튼이라고 썼습니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볼튼 대통령. 그래서 볼튼을 욕을 한 건데 뭐라고 썼냐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한 것을 볼튼이 다 해석해가지고 정책을 만든대요.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가 한 말을 해석할 권리를 볼턴한테 준 거예요. 그것도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농단이라고 그러겠네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볼튼에 대해서 볼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증명이 필요 없다. 그 사람은 테스티파이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아주 자기가 완전히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볼튼의 회고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북한 사람은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누가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저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아니고. 하여간 그 정도로 볼튼은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 해결하는 거는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레짐 체인지밖에. 레짐 체인지밖에 없다는 게 정답이죠. 그렇죠. 우리 박상호 목사님은 볼튼 보좌관님의 방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에 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모든 남북 경협과 북한 지원은 남한이 떠맡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죠. 근데 그건 다른 얘기로 하면 조금 달래는 건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제 좀 개념이 혼동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막 돈을 퍼줄 텐데 우리를 좀 제재 면제를 좀 해달라라는 그 신호를 보낸 그러면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방울이 많이 내 그래야. 그 볼튼이 와서 그건 안 된다는 거지. 미국 상원에서 그 코리 가드너라는 그 동아시아 태평양 예, 담당 예. 위원장이 그 얘기한 지 한 5일 정도 됐을 거예요.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오픈하면 한국도 제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해야죠. 그렇죠. 예, 해야죠.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북한의 경협을 남북 경협. 근데 그래서 경협은 자꾸 경협이라고 쓰는데 경협이 아니다. 그건 일방적인 대북 경협이 퍼주기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퍼주기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남반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현대 안산도 그렇고 남북 경협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그동안 여태까지 남한이 주도권을 잡은 적이 없다. 작년에도 그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뭐 배려심이 많고 어떻게 그 이빨 낸 소리를 했지만 김정은이 오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 김정은이 답방 안 했잖아요. 이번에 3.1절도 남북이 공동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거부했잖아요. 주도권은 현대처럼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다 갖다 줘도 주도권 정몽원 회장이 주도권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김정은에 대해서만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경협이 오직 아니라 김정은에 대해서. 북의 독재 베풀리는 일방적인 퍼주기다. 예, 오직 김정은에 대해서. 경협은 둘이 하는 게 경협이죠. 그 경협은 둘 다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방적인 조공이죠. 그 경협이 조공이죠. 아니죠. 우리가 북한하고 경협해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네. 없거든요. 아니 김정은에 대해서는 경협이 그렇게 아니고 경협이 친근하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들은 얘기로는 북한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로는 뭐냐면 여기서 비공개로 좀 와달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김정은이가 야, 왜 비공개로 가냐? 야, 공개로 가야지. 그래서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을 세우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화문에다가 수족관을 만들어놓고 방탄 유리로 이렇게 딱 만들어놓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경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혈세로 투입하지 말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 기금을 모아서 투자해라. 그거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북한에 예. 투자하도록 해라. 왜 북한의 국민의 혈세를 갖고서 경협을 한다고 말뿐인 경협 일방적인 지원을 하냐. 제가 그렇게 제안했으니까 뭐 경협 논자들 그리고 경협을 통해서 뭐 쌍방이 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아마.